9493 41357 도둑. 도둑은 누구야? 사람? 어떤 사람이야 도둑은? 도둑은 어떤 사람을 도둑이라고 해? 안녕하세요. 특보심 가득한 특수교사 마이송입니다. 제가 목이 별로 안 좋아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새학기의 일주일. 선생님들 어떠셨어요? 바쁘셨죠? 저도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갔지 싶을 정도로 벌써 시간이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저의 올해 목표는 일주일에 하나씩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을 짬을 내서 해야 돼서 댓글을 일일이 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글들과 질문들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영상으로 이렇게 모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제 학기 초가 이제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저번 영상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진단평가에 대한 질문. 그렇죠. 학기 초에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진단평가입니다. 3월 한 달에 특수교육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별화 교육계획을 짜는 것이죠. 개별화 교육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그동안 어떻게 또 성장을 했고 올해 또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지 진단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진단평가예요. 근데 저도 학교 현장에 와서 뭔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걸 알아갔지, 대학교 시절에 탁 명확하게 이걸 콕 집어서 가르쳐 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검사 도구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거는 이렇게 배웠지만, 그래도 뭐 이걸 어떻게 뭐 어느 선까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저도 현장에 나와서 그런 점에서 좀 많이 곤욕스러웠는데, 아마 이제 적용력 특수 선생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궁금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평가는 종류가 다양해요. 진단평가라고 사이트에 치기만 해도 진단평가 도구가 우르르 나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진단평가는 뭔가? 일단 저 역시도 지금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물어보는 것도 제가 답을 다 빨리빨리 못 해드릴 수 있으니까 검색이 필수입니다. 그러면 네이버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단평가라고 검색을 하면은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또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진단평가라고 실시하는 진단평가에는 사실 그 어떤 진단평가를 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딱 정해진 것이 없어요. 뭔가 이걸 해야 돼,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뭐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어, 이런 건 아니에요. 교사가 몇 개를 하든 어떤 걸 하든 횟수와 종류 또한 그거는 교사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진단평가 또한 개별화 교육 계획서처럼 학생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에 맞는 것. 어떤 학생은 일반 지능검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학생은 아예 그런 검사 자체가 안 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학생들한테 지능검사를 가져가서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안 맞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냥 제 나름의 그 아이에게 맞는 진단평가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어요. 정말 학생마다 다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진단평가 종류는 어마어마하지만 우선 이 진단평가를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희거든요. 교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진단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행에 따라서, 아니면 다른 학교 선생님이나 사이트에서 뭘 한다 그래서 그냥 이걸 나도 해야 되는구나 했을 때, 내가 이 진단평가를 숙지하지 못했는데 섣불리 학생에게 했다가 정말 다른 신뢰성이 떨어지는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거든요. 선생님이 확실히 할 수 있는 것, 정답이 없다는 것. 그럼 우선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 것도 정답은 아닌데 그래도 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는지도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되게 주변 선생님들이 그렇게 흔하게 하실 거예요. 지능검사 하나랑 이제 적응행동검사 하나랑 이제 뭐 학습에 관련된 검사, 이렇게 총 3개 정도를 합니다. 지능검사는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 4판을 써요. 그리고 적응행동검사로는
거의 흔하게 또 쓰는 사회성숙도 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는 각 학생에 맞는 학습지나 혹은 아예 검사가 안 되는 학생들 경우에는 행동 관찰로 그거를 서술해요. 저도 그래서 자체 검사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달래요. 이 아이가 뭐 기존에 지금 제가 계속 여기는 6년째 있기 때문에 있을 경우에는 이 아이의 그 학습 능력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작년에 했던 학습지에서 이제 뽑아서 출제를 해서 이 아이에게 진단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학교에 갔을 때는 또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작년 개별화 평가를 참고해서 또 자체적으로 뭐 이제 문제를 뽑아서 만들면서 차근차근히 알아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가지 궁금해할 것 같은 걸 제가 뽑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매년 검사를 하는가?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원래는 그 개별화 교육계획 1학기, 2학기가 있으면 1학기 때도 진단평가를 하고 2학기 때도 진단평가를 하는데, 지능검사인 경우에는 이걸 매 학기마다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2년 기준으로 하거든요. 이걸 왜 그러냐면 이 검사 도구가 동일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외워버릴 수가 있어요. 외우고 반복되는 거라서 외워버릴 수가 있어서 좀 텀을 줍니다. 텀을 주고, 그 지능검사는 그렇게 텀을 줘서 하는 경우고, 그런 경우에는 2년 전 거를 저는 계속 진단평가에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회성숙도 검사는 1년에 한 번 정도 학기 초에 하고 있고, 그러면은 2학기 때는 이 지능검사랑 사회성숙도 검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검사를 또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리고 자체 진단평가는 이제 매 학기예요. 그러니까 진단평가를 1학기, 2학기 하는데 지능검사랑 사회성숙도 검사는 매 학기마다 하질 않으니까 자체 검사를 통해서 저번 학기 어느 정도였고 이 학생의 수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주관적인 거죠. 그걸 좀 적습니다. 그리고 지금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를 제일 많이 쓰긴 해요. 근데 이제 5판이 나왔는데 왜 저는 4판을 쓰느냐. 2019년도에 5판이 나왔는데 최신 버전이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이 웩슬러 지능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1년에 한 번씩 해도 저도 가끔씩 이게 까먹어요. 저는 이걸 따로 또 연수를 받았기 때문에 4판이 더 손에 익습니다. 손에 익은 걸 해야지 학생에게 조금 더 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있어서. 5판은 이제 또 연수를 받아야겠죠. 받으려고 찾아보니까 줌 연수로 비싸더라고요. 38만 원. 이제 저도 이제 5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손에 익으면 저는 이제 5판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당분간은 4판을 사용할 생각이고, 그 지능검사 중에 성인과 유아검사는 4판이 최신이에요. 이거 뭐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찾아보십시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거 사실 저희가 이거를 하는 것도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정말 장애 등급을 받을 때는 저희가 한 거로는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보건복지부나 한국임상심리학회 자격을 얻은 자만이 원래는 맞습니다. 그게 특수교사들 중에서도 이거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없습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인사이트라는 저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합니다. 학교 품위를 해가지고 구매를 해요. 보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있고 심리검사 실시 검사명이 있죠. 이거를 그냥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저희가 일일이 그 종이가 있어서 그 검사를 했었는데, 꽤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그래서 답안 입력을 넣고 이게 검사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개인정보를 가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 결과가 바로 나와요. 사회성숙도 검사도 12만 원에서 뭐 14만 원 천차만별인데, 이것도 구매하셔서 이거는 직접 이제 보고 선생님이 하실 수 있어요. 또 보면은 검사 도구는 그래서 어디서 구하나요?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학기 초에 구매하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가능하시면 학기 말에 이제 남은 돈으로 2월달이나 1월달에 이제 정산을 하고 남은 돈으로 미리 사놓으시면 3월에 들어갔을 때 바쁘지 않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지 않아도 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하시면 교육지원청에서도 대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그런 한국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는 그 검사를 또 답안을 넣어가지고 출력을 하면서 건당 10,000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품위를 하셔야 돼서 품위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쉬운 검사 추천. 만약에 1학기 때 사회성숙도 검사를 했을 때 다음 학기에 그래도 이거 지능검사랑 사회성숙도 검사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국립특수교육원 적응행동검사를
추천해 드려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국립특수교육원 검사도구 채점 사이트라고 치셔도 돼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유료고 이게 무료입니다. 적응 행동 검사. 이제 무료 검사 시작 들어가시면 이렇게 학생 정보를 넣고 설문을 할 수 있어요. 학생 대상에 맞게 설문을 하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결과 해석지가 나옵니다. 수월하죠. 사회성숙도 검사보다는 좀 더 수월합니다. 좀 체계적으로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막 엄청 길게 될 것 같아서 길면 또 안 보시잖아요. 짧게 우선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결론. 진단평가는 특수교사의 재량이고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진단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 다른 특수선생님들이 뭐 했다 그래서 아 이거 해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학생에 맞춰. 이런 지능검사나 사회성숙도 검사도 나는 아직 부담스럽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일반 학습지로도 진단평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 진단평가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이걸 해서 내가 이 아이의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확실히 이 아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하면서 점점 느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도 아직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다음 주가 통합학급 적응기가 끝이 나서 저도 이제 다음 주에 한 가지 더 검사를 하고 이제 개별화 교육 계획서를 짜야 돼요. 이거를 좀 짜야지 이제 한시름 돌리고 아이들하고 뭔가를 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활동을 해보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이제 시작입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